뿔 달린 아이. 고 선생님이 산으로 들어가 높은 자리에 올랐고 명안이 있는 삼촌도 고 선생님 밑에서 일한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다. 그 밖에도 마을에서 보지 않게 된 청년들이 몇 명 있었다. 마을은 날이 갈수록 뒤숭숭해졌다. 아버지도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시면 밖에 나가시지 않았다. 모두들 밤이면 바깥 출입을 삼갔다. 학교 운동장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자로 나선 사람들의 연설회가 열렸다. 경찰관들이 총을 들고 교문을 지켰다. 입후보자들은 우리도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들 나라 일을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침마다 학교에 가다 보면 길가 전신주나 담벼락에 단독선거 반대, 미군은 물러가라 하는 삐라들이 붙어 있었다. 오후가 되면 그것들은 모두 찢겨 떨어졌다. 나는 차츰 혼자 공부하는 데 익숙해졌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 막내 삼촌이 쓰던 회중시계를 책상 앞에 걸어놓고 시간표를 짜서 공부했다. 어느 날 밤늦도록 공부를 하다가 막 잠을 자려고 할 때였다. 마당에서 퉁 하는 소리가 났다. 조금 있더니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어수선했다. 마루로 나와 대청마루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데 낯선 사람들이 툇마루 위로 들이닥쳤다. 아! 나는 너무 놀라 마루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청년 세 사람이 마루로 들어왔다. 누구냐? 아버지의 고함소리가 들렸다. 떠들면 다 몰살당한다. 정면장 나와! 한 사람은 마루 문턱에 버티어 서서 밖을 지켰고 두 사람은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당신들 누구요? 떠들지 말고 나와. 허튼 수작하지 말고. 밖에 우리 동무들이 쫙 깔렸어. 내 방에 켜진 등잔 불빛으로 생긴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루에 어른거렸다. 잠시 후 아버지가 청년들 사이에 끼어 마루로 나오셨다. 나는 얼른 쫓아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청년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붙잡았다. 이건 누구야? 청년이 신경질적으로 말을 내뱉으며 뒷발질을 하였다. 우리 아버지를 왜 데려가? 나는 울면서 악을 썼다. 그 청년은 잠시 나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다. 내일 아침이면 돌아온다. 소란 피우면 아버지가 혼난다. 알았지? 아버지를 앞세운 청년이 나를 달래듯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버지 데려가면 안 돼. 그래도 나는 두 팔을 벌리고 대청마루 문을 막아서면서 악을 썼다. 청년이 나를 노려보다가 내 몸을 한쪽으로 탁 밀었다. 안 돼, 우리 아버지 데려가지 마. 나는 청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놓지 않았다. 여보, 새처리 좀 달래요. 아버지 말씀에 어머니가 내 팔을 붙잡으셨다. 나는 도리질하면서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는 아버지를 데려가는 청년의 윗옷자락을 다시 붙잡고 늘어졌다. 마당으로 내려서려던 청년이 주춤했다. 새철아, 아버지는 내일 아침에 돌아온다. 어른께 떼쓰면 안 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내 가슴을 쿵쿵 두드렸다. 어둑한 가운데서도
꿋꿋한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있어 마음이 놓였다. 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데려가지 마, 데려가지 마 하고 울부짖기만 했다. 누구요? 이 밤중에. 할아버지가 툇마루로 나와서 청년들에게 소리치셨다. 어르신네는 걱정 마십시오. 알아볼 일이 좀 있어서 면장 어른을 모셔가는 겁니다. 청년은 공손하게 말했다. 일이 있으면 밝은 날 하시지. 할아버지는 위험을 잃지 않고 말씀하셨다. 아버님, 세철이 데리고 그만 들어가 계십시오. 곧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안심시켜드리면서 울고 있는 나를 내려다보셨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별일 아니라는 듯 태연했다. 세철아, 이리 와라. 어머니는 내 손목을 잡고 안채로 건너가셨다. 청년들이 아버지를 에워싸고 대문을 나섰다. 그렇게 끌려간 아버지는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시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지서와 면사무소에서 사람들을 내놓아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그런지 이틀 만에 아버지는 바닷가 절벽 아래 바위 틈에서 발견되었다. 아버지는 두 팔이 묶인 채 돌아가셨다. 마을 서편 바닷가에 넓은 잔디밭이 있는데 그 아래는 깊은 절벽이다. 매년 봄과 가을에 학교에서 소풍을 가던 곳이기도 했다. 좀 높직한 그곳에서는 마을이 품에 안길 듯이 들어오고 수평선도 더 멀리 펼쳐졌다. 며칠 동안 우리 집은 조무는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그날 밤에 아버지를 데려간 사람들을 찾겠다는 생각에 조문객을 맞으면서도 눈을 부라리며 그 얼굴을 살폈다. 아버지를 그렇게 죽게 한 사람을 꼭 찾아놔야 했다. 나는 아버지 죽음을 슬퍼할 여유도 없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았다. 아버지를 땅에 묻고 돌아와서야 집안이 텅 빈 것을 느꼈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킬 수 없어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틀림없이 고 선생 그 사람이 뒤에서 조종한 것입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집안 사람들과 가까운 일가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형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했다.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라. 할아버지가 형을 달래셨다. 아닙니다. 그들은 면장들을 반동이라면서 처치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형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럴수야 형님 아와 하는 사이인데. 어머니도 형을 달래셨다. 나도 고 선생님이 아버지를 돌아가시겠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사상에는 부모 형제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입니다. 형은 이를 부두둑 갈면서 말했다. 나는 그러는 형이 좀 무서웠다. 그런데 차츰 내 가슴에도 뜨거운 불기운 같은 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그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죽여야 할 정도로 아버지가 못쓸 짓을 하셨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다. 장례를 치르고 나자 바깥으로 나다니고 싶지가 않았다. 나는 하루 종일 방 안에서만 지냈다. 그날 밤 아버지를 데려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다. 어쩌다 길에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집에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번에는 할아버지나 어머니를 데려갈 것 같아서 두려웠다. 형은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마을로 돌아와 지사에서 근무했다. 그러면서 이따금 이곳 중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기도 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중학교 건물로 쓰는 공회당 앞마당에 형의 모습이 보여 그곳으로 들어갔다. 형은 중학생들을 엎드리게 해놓고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배성규였다. 이놈들 모두 빨갱이야. 고민정이 시켜서 그 짓을 했지. 형은 다른 농업중학교 학생과 함께 그들을 목총자루로 마구 때리고 있었다. 형의 눈에서는 무서운 도끼 같은 것이 보였다. 그것을 보자 나는 몸이 떨렸다. 형이 그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집으로 달려와 할아버지에게 자초지정을 말씀드렸다. 할아버지가 허겁지겁 중학교로 달려가시더니 형을 데리고 돌아오셨다. 야, 네가 미쳤구나. 할아버지가 형을 심하게 나무라셨다.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빨갱이입니다. 내가 중학교 숙직실에서 증거를 찾아냈다고요. 빨갱이면 빨갱이지. 네가 뭐냐? 그러다가 그 애들이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테냐? 네가 그런다고 아버지 원한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어리석은 놈아. 할아버지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할머니가 우시고 어머니도 따라 우셨다. 세민아, 이제 이 집안에 누가 있냐?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모든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데 너까지 정신을 못 차리면 우리 집안은 이제 끝장이다. 할아버지는 형을 붙잡고 애원하셨다. 며칠 후에 읍에 사는 큰삼촌이 오셔서 형을 데려가셨다. 아이, 서울로 올라가라. 고향을 떠나 잠시 아버지를 늙고 지내라. 그게 우리 집안을 살리는 길이다.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할아버지 뜻에 따랐다. 이제 집에는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았다. 삼촌이 없는 것도 허전했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도 멀리 떠나버렸다. 나는 무섭고 외로웠다. 캄캄한 빈 방에 혼자 있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면 어둠이 야금야금 나를 옥죄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흔적없이 어둠 속으로 녹아내릴 것 같았다. 문득 절간 고구마 창고 앞집에서 호열자로 죽은 사람이 달구지에 실려 나가던 일이 떠올랐다. 나도 그렇게 달구지에 실려 나갈 것만 같은 불길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점점 밤이 무서웠고 집 밖에 나가기도 두려웠다. 형에게 맞은 중학생들이 나를 노리고 있을 것 같았다. 잠을 자면 꿈만 꾸었다. 나는 뿔 달린 이상한 짐승이 되어 명환이를 받아버리고 명환이는 삼촌도 받아버렸다. 저편에서 다가오는 고 선생님을 보고서 뿔로 받으려다가 차마 받지 못하고 망설이는데 고 선생님의 하얀 운동복에 눈이 부셔서 주저앉고 말았다. 순간 사람들이 몰려들어 나를 꽁꽁 묶더니 캄캄한 방으로 끌고 갔다. 명환이가 나서더니 내 이마에 돋은 뿔을 뽑아버렸다. 명환이네 삼촌이 나타나서는 나를 발가벗겨 아이들이 놀고 있는 운동장으로 내쫓아버렸다. 아이들이 손뼉을 치면서 나를 놀렸다. 나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꿈을 꾸고 난 다음 날이면 정신이 몽롱하고 가슴에서는 쿵쿵 소리가 났다. 학교에도 가지 않고 종일 집 안에서만 살았다.
어른들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집안은 늘 조용했고 울타리에 심은 방풍용 나무들을 흔드는 바람소리와 바람 까마귀 소리만이 이따금 어지럽게 내 귓전을 울렸다.